썸네일이 들어갔고 인트로가 들어갔고 인트로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갔고 중요 부분에 보이드 처리가 되었고 H2, H3 아마 이 내부 링크는 내 블로그에 있는 글들 중 가장 연관성 있는 글이 연결이 됐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인스트링 좀 보자. 똑같은 단어를 가진 글이 있었네요. 이 정도면 AI가 쓴 글치고 굉장히 퀄리티 있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출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번 영상에서 블로그 키워드 자동화를 다뤘으니 자연스럽게 이번엔 블로그 글 자동화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아마 워드프레스, make.com, 엠파렌, 나아가 자동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비슷한 내용을 많이 접해보셔서 진부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번 영상은 그 결과물의 퀄리티 자체가 여느 영상들과 다를 겁니다. 글 자동 작성은 물론 중요 부분 볼드 표시, 이미지 자동 생성과 대체 텍스트, 나아가 내부 링크까지 자동으로 구현할 거거든요. 블로그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SEO에 있어 내부 링크의 중요성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내부 링크까지 자동화하는 영상은 찾아보기 힘들고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AI라는 도구를 똑같이 쓰더라도 그것을 정말로 이해하고 쓰느냐 아니면 겉모습만 흉내내느냐에 따라 나를 대신하는 제2의 두뇌가 될 것인가 그저 시간만 낭비하는 장난감이 될 것인가가 나뉩니다. 우연히 이 채널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영상을 퍼뜨리거나 하시지 말고 혼자만 몰래 보세요. AI가 가져올 지식 평등의 시대? 그런 건 없습니다.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 정보들 중 진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오직 인간의 몫이고 언베일 퍼스널리티는 저희가 제공하는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소수만이 그것을 독점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드프레스, make.com, 오픈AI, 클로드, 구글 제미나이 API 키. 첫 번째 준비물을 티스토리를 비롯해 애드센스를 달 수 있는 모든 블로그가 아니라 워드프레스라고 특정하는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 저의 영상들은 절대 구글 애드센스로 돈 벌기 같은 것을 권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드센스로 돈을 벌 수야 있지만 거기에 들이는 노력에 비한다면 그게 진짜 버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워드프레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구이고 앞으로 꾸준히 다룰 예정이지만 워드프레스는 절대 애드센스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make.com으로 가서 순서대로 모듈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모듈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Search Rows, 시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트 아이디열, 키워드열, 제목열, URL열. 우리는 처음에 적절한 키워드를 찾아 이곳에 입력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포스트 아이디, 제목, URL이 채워 넣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서 필터를 걸어야 하는데 포스트 아이디, A열, does not exist, and 제목, C열, does not exist. 포스트 아이디와 제목이 존재하지 않는 행, 즉 아직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키워드만 존재하는 행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진행하기 위해 리밋을 1로 해줬습니다. 다음 모듈은 구글 제미나이의 Create a Completion, AI가 쓸 글에 대해 자료 조사를 먼저 해줄 건데요. 자료 조사를 해주는 이유는 자료 없이 AI에게 바로 글을 쓰라고 시키면 자기 맘대로 막 지어내거나 쓸모없는 내용들을 막 뱉어내는 환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I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는 API 값을 아끼려고 한 번에 많은 것을 시키기보다 최대한 쪼개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과부하를 방지하고 더 나은 결과물을 뽑아내기에 좋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모델은 제미나이 2.5 프로 프리뷰로 해주었고 자료조사에 제미나이를 사용한 이유는 아무래도 구글 생태계에서 나온 AI이기 때문에 자료조사에 강점이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구글 검색이
강하니까요. 물론 제미나이 대신 퍼플렉시티 같은 것을 써도 되겠죠. 롤은 유저로 해주고 프롬프트를 좀 살펴보면 목표, 맵핑한 키워드에 대해 블로그 포스트 자료 조사를 수행하세요. 조사 원칙, 구체적 수치와 비율로 표현, 데이터로 뒷받침, 헤딩, 작성 규칙, 번호를 붙이지 마세요. 작성 포맷, 헤딩, 즉 각 섹션의 제목이 제일 위에 있게 하고 조사한 자료들을 명확하게 나타내게 하기 위한 지침들, 다시 키워드가 무엇인지 강조를 해주고 마지막 출처 섹션을 만들어서 참고한 출처명과 기사명을 URL 제외하고 기재. 다음은 이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블로그 글의 아웃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로드 모듈, Create a Prompt. 모델은 소넷 3.7로 해줬습니다. 소넷 4가 새로 나왔고 똑똑하긴 하지만 약간 지시한 것 이상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블로그 글 작성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리고 먼저 시스템 프롬프트, 아래 키워드와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아웃라인을 작성하세요. 분석에서 얻은 모든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작업을 할 때 AI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는 지침을 시스템 프롬프트에 입력합니다. 다시 유저 프롬프트로 가서 목표, 블로그 아티클 아웃라인을 작성하세요. 구성 원칙, 핵심 보조순으로 구성, 섹션은 최대 5개까지만 허용. 5개가 넘어가면 글이 너무 길어지겠죠. 헤딩, 즉 각 섹션의 제목 작성 규칙. 번호를 붙이지 마세요. 좋은 예시, 나쁜 예시. 작성 포맷을 이렇게 지정해주고 앞에 제미나이 모듈에서 조사한 자료를 이렇게 맵핑해줍니다. 이 아웃라인 작성 모듈은 조사한 자료를 블로그 글에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정리해주는 거라 보면 되고요. 마지막 주의사항으로 아웃라인을 절대 키워드명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자료 조사에 출처가 있다면 출처 섹션 추가. 다음 모듈은 워드프레스 모듈입니다. Create a Post. 오늘은 제가 대충 만들어 놓은 끌어당긴 인포라는 사이트를 활용해 볼게요. 이렇게 메이크닷컴에 워드프레스 공식 모듈이 있고 메이크닷컴과 워드프레스를 연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플러그인 추가해서 메이크 커넥터 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고 설치를 하셨다면 이렇게 API 키가 쓰기 좋게 나타날 겁니다. 이걸 복사하셔서 이제 메이크닷컴의 워드프레스 모듈에서 커넥션 애드를 해주시고 워드프레스 REST API 베이스 URL은
여기 for example로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사이트 URL 뒤에 wp-json 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API 키에는 방금 make connector 모듈에서 알아본 내 워드프레스의 API 키를 입력하시면 아주 쉽게 make.com과 워드프레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은 임시 게시를 위한 모듈이기 때문에 사실 타이틀과 컨텐트에는 아무거나 적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키워드를 매핑해 놨습니다. 타입은 글로 해놔야겠죠. 글. 스테이터스는 드래프트로 지정해줍니다. 퍼블리시로 하면 지금 바로 발행을 한다는 거겠고, 퓨처로 하면 미래에 발행을 한다는 거겠죠. 우리는 임시 게시이기 때문에 드래프트. 임시 게시를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지를 삽입하기 위해 어느 글에 이미지를 넣을 것인지 포스트 아이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딸랑 이미지만 생성하면 그게 어느 글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이미지의 경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생성된 이미지를 그 경로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다음 모듈은 내부 링크를 구현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HTTP 모듈에 make a request, URL에 무엇을 넣어야 하냐? 내 사이트에 사이트맵을 넣어줘야 합니다. 이것처럼 내 사이트 주소 뒤에 post-sitemap.xml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99.9%는 랭크매스나 요스트 같은 SEO 플러그인을 설치했을 거고, 구글 서치 콘솔 등록 때문에 사이트맵도 이미 다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post-sitemap.xml을 붙이면 내 사이트에 포스트를 모아놓은 사이트맵을 가져오게 됩니다. 메소드는 get로 해주시고 parse response를 yes로 해주시고, 이렇게 설정하면 내 워드프레스 사이트의 모든 포스트 목록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 모듈은 set variable, HTTP 모듈로 가져온 사이트맵 데이터에서 각 포스트의 주소만 따로 정리해 줄 건데요. 일단 variable name은 URL이라고 해주시고, join 펑션과 map 펑션을 사용해 줄 겁니다. join과 map은 이렇게 array 펑션에서 찾을 수 있고요. join, map. HTTP 모듈에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데이터 아래 URL 셋이 있고, 그 아래 URL, 그 아래 LOC, 라스트 모드, 이미지 등이 있는데, map 펑션은 실제 URL 주소를 뜻하는 LOC 값만 추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URL까지만 이렇게 매핑을 해주고 옆에 LOC를 적어주고, join 펑션은 추출한 모든 URL들을 한 줄씩 나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map 펑션을 join 펑션 안에 넣어주고
세 줄을 뜻하는 U라인을 넣어주시고, 사실 지금 당장 펑션의 역할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메이크를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 내부 링크 자동화를 구현하는 거니까요. 다음 모듈은 클로드 모듈의 Create a Prompt. 그렇게 정리한 우리 사이트의 URL들 중에서 이번에 작업할 키워드에 맞는 것들을 골라줄 겁니다. 그 고르는 작업을 AI, 클로드가 할 거고요. 이런 작업에 3.7 이상을 쓰는 건 오바기 때문에 모델은 클로드 3.5로 해줬고,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트 맵 URL에서 가장 적합한 5개를 선택하세요. 사이트 맵 URL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선택한 URL을 줄바꿈으로 구분해주세요. 이제 내부 링크 자동화 구현을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모듈은 오픈AI 모듈의 Create a Completion. 앞에서 작성한 아웃라인을 JSON 형식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일단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이라는 키워드로 아웃라인 작성까지만 돌려볼까요? 여기까지만 돌린다는 게 여기까지 돌려버렸네.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 섹션 하나하나에 따로따로 글을 쓰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이슨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쓰는 것보다 섹션별로 집중하는 것이 퀄리티가 더 높아지겠죠. 모델은 그냥 제이슨으로 단순 변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GPT-4 미니로 해줬고, 미니. AI의 창의성을 뜻하는 템퍼처는 우리가 작성한 아웃라인 그대로 제이슨 변환만을 원하기 때문에 0.5 정도로 해줬습니다. 리스폰스 포맷을 JSON 오브젝트로 해주시고, parse JSON 리스폰스를 yes로 해주시고, 그 다음 프롬프트를 들여다보면 목표, 변환하세요. 변환 규칙, 헤딩을 기준으로 섹션 분할, 출력 형식을 이렇게 헤딩과 콘텐트로 정해주고, 변환할 아웃라인을 아웃라인 작성 모듈에서 생성한 아웃라인을 매핑해주고, 이게 아니라 이거랑 똑같긴 한데 그래도 주의사항은 아웃라인 내용은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포함. 다음으로는 이 모듈을 클론해 주시고, 이번 모듈의 역할은 아웃라인에서 출처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목표, 아웃라인에서 출처 정보를 HTML 형식으로 추출하세요. 추출 규칙, 출력 형식,
H3 태그로 제목 생성. 출처를 H2로 하기엔 좀 뭐하죠? 각 출처는 P 태그로 감싸기. 역시 아웃라인을 맵핑 해주시고, 주의사항은 출처 내용은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추출. 다음 모듈은 이터레이터. 아웃라인의 각 섹션별로 글을 쓰게 하기 위해 아웃라인은 JSON으로 변환을 했었죠. 이제 이터레이터로 그 각 섹션을 나눠서 뿌려줍니다. 어레이 값에 outline to JSON에 위줄트의 아웃라인을 맵핑해주세요. 다음 모듈은 클로드 퀴더 프롬프트. 모델은 소넷 3.7을 사용합니다. 각 섹션의 본문을 작성하는 역할을 할 건데요. 먼저 시스템 프롬프트는 제공된 아웃라인을 바탕으로 블로그 섹션을 작성하세요. 유저 프롬프트에는 목표, 구조 규칙, 반드시 H2 태그로 섹션 시작 1개만, 필요시 H3 포함 가능, 서론과 결론 제외. 작성 원칙은 섹션당 600자에서 800자. 콘텐츠 품질, 문체 및 표현, 강조 및 링크. 핵심 내용은 스트롱 태그로 강조. 내부 링크는 A 태그, 앵커 텍스트는 하나에서 6단어, 한 링크당 최대 1회 사용. URL을 직접 넣지 말고 내부 링크 데이터의 URL 사용. AI가 알아서 핵심 내용을 판단해서 볼드체로 만들고, 내부 링크가 필요한 곳에 URL을 배치하는 거죠. 주의사항, 결론 문장이나 마무리 문단 금지. 그리고 키워드와 아웃라인, 섹션 제목, 내부 링크 목록을 맵핑해줍니다. 키워드는 시트에서 가져온 키워드를 맵핑해주면 되겠고, 아웃라인과 섹션 제목은 아웃라인의 콘텐츠와 헤딩을 각각 맵핑해줍니다. 우리는 각 섹션별로 글을 쓰게 하기 위해 아웃라인을 JSON으로 만들고 이터레이터로 뿌려준 거였으니까 반드시 이터레이터에서 나온 값을 맵핑해줘야겠죠. 그리고 AI, 클로드가 고른 내부 링크들을 맵핑해줍니다. 사이트맵에서 URL 고르기. 다음 모듈은 이 본문 또한 HTML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해 OpenAI 모듈에 Create of Completion, 모델은 4B니, 템퍼처도 역시 0.5 정도로 해주시고, 목표, 변환 규칙, 단락은 P 태그, 제목은 H2 태그, 하위 제목은 H3 태그, 강조는 스트롱 태그. 마크다운 처리, 마크다운이 있다면 스트롱 태그로 변환,
그 다음 바로 전 모듈에서 작성한 텍스트를 매핑해 주시고, 본문에 대한 텍스트죠. 출력 형식과 주의사항, 텍스트 내용은 절대 수정, 추가, 삭제하지 마세요. 그 다음 모듈은 set variable인데, variable name을 이미지로 해주고 variable value는 빈값으로 놔둡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은 라우터, 두 개의 경로를 만듭니다. make.com을 좀 아시는 분들도 이 구조가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미리 대략적인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이터레이터에서 시작을 해서 각 섹션에 본문을 작성한 후 첫 번째 경로에서 각 섹션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섹션의 글과 이미지들을 이 두 번째 경로에 텍스트 어그리게이터에서 합쳐주는 거죠. 첫 번째 경로의 첫 번째 모듈은 클로드의 create a prompt,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모듈입니다. 모델은 소넷 3.5로 해줬고요. 목표, 각 섹션의 텍스트에 대한 분위기 분석, 작성 규칙, 텍스트 내용의 핵심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 형식 규칙, 따옴표, 숫자, 대시, 분리 포인트 사용 금지, 이런 게 있으면 오류가 뜨기 때문에 미리 방지해주고, 프롬프트 앞뒤에 추가 설명 없이 프롬프트만 출력, 영어 문장으로 구성, 줄바꿈 없이 연속된 텍스트로 구성, JSON 안정성에 대한 지침을 주고, 텍스트는 본문의 내용을 매핑해줘야겠죠. 그 내용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해야 되니까 주의사항, 한국어 텍스트는 반드시 영어로 번역하여 표현, JSON 문법의 안전한 텍스트만 출력, 다음 모듈은 HTTP 모듈의 Make a Request. 우리는 이미지 생성에 플럭스, 그 중에서도 슈넬이라는 것을 사용할 건데요. 그 이유는 일단 빠르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엄청나게 싸기 때문입니다. 일단 replicate.com에 접속해줍니다. replicate는 다양한 AI 모델을 클라우드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인데요. 플럭스 슈넬이라는 모델을 replicate에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replicate에 가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카드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검색창에 슈넬을
검색합니다. 블랙포레스트 랩스 플락스 셔넬. 가격을 보면 1000장을 생성하는데 3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한 장으로 따져보면 0.003달러죠. 0.003달러면 대충 한 장을 생성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4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40원도 아니고 4원이요. 그만큼 싸다는 거고, 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고, 네, 해피라고 써져 있는 그림이 나왔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지 생성이 아니라 생성한 이미지를 메이크로 가져와서 워드프레스에 자동으로 넣는 것이니까 API 탭으로 갑니다. 거기서 Node.js, Python, HTTP가 있는데 HTTP를 선택해 주시고 이제 붙여넣기를 해봅시다. HTTP 모듈의 URL에는 이 부분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고, 메소드는 포스트 헤더 네임에 authorization value는 barrier 뒤에 한 칸 띄우고 API 키를 넣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의 API 키거든요. 기본적으로 리플리케이트에 가입을 하면 디폴트 API 키가 주어지긴 한데, 혹시나 여기에 API 키가 없거나 혹은 나의 API 키가 외부에 유출됐다 싶으면 왼쪽 상단에 이곳을 클릭해서 API 토큰으로 들어가서 이곳에 아무 이름이나 입력해서 새로운 API 키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저도 이번 영상에서 공개된 디폴트 API 키는 디세이블을 시켜야겠죠.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헤더를 하나 추가해서 콘텐트 타입 application JSON 또 헤더 추가해서 prefer wait request 콘텐트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쓰기보다 example에 JSON에서 이 input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고, 프롬프트 부분에 이렇게 지워주시고, 우리가 바로 전 모듈에서 작성한 이미지 프롬프트를 랩핑해 주시고, 에스펙트 레티오 비율은 저는 16:9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블로그 본문에 들어갈 이미지는
1대1보다 16대9가 덜 허접해 보이겠죠, 아무래도. 펄스 리스폰스를 yes로 해주고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다음 모듈은 슬리프. 이미지 생성은 사실 1초 안에 끝나긴 하지만 혹시 모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5초 정도 기다려주고, 다음 모듈은 HTTP 모듈에 get a file, 생성한 이미지를 다운받아줘야 돼요. 생성한 이미지에 데이터 아웃풋을 매핑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워드프레스에 이 이미지를 올려야 하는데요. 워드프레스 모듈에 create a media item을 선택해줍니다. 이것을 위해 앞에서 임시 게시를 해줬던 거죠. 파일은 맵으로 해주시고, 데이터에 앞에서 다운받은 이미지의 데이터, 파일 네임은 일단은 이 키워드를 매핑해주고, 이 뒷부분은 파일 네임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랜덤한 숫자를 붙여서 파일 네임을 구분짓기 위해 붙여준 건데요. 플로어 랜덤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0부터 9까지의 수가 랜덤으로 나오게 되고, 0부터 9까지는 그래도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또 하나 더 넣어서 0부터 99까지의 숫자 중 랜덤으로 나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꼭 .png를 붙여야 오류가 잘 안 나더라고요. 이것도 이 화면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타이틀에도 키워드 .png, 얼터네이티브 텍스트에도 키워드 .png, 디스크립션에도 키워드 .png, 포스트 아이디에는 우리가 앞에서 임시 게시를 해줬던 글의 포스트 아이디를 매핑해줍니다. 이걸 위해서 임시 게시를 해줬던 거죠. 다음으로 HTTP 모듈에 make a request, URL에 여러분의 사이트 뒤에 WP JSON, WP V2 미디어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앞 모듈에서 올린 이미지에 미디어 아이템 아이디를 매핑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영구적인 이미지가 존재하는 URL을 가져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레플리케이트의 플럭스 슈넬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면 URL이 생성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레플리케이트에도 서버 용량이 있다 보니까 그 URL이 1시간 정도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URL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직접 소유한 워드프레스 서버에 이미지를 저장하고 그 URL을 가져오기 위해 이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메소드는 get, 헤더의 name에 authorization, 그리고 value에는 bearer를 입력한 뒤 한 칸 띄고, 이번엔
아까 make connector 플러그인에서 확인했던 API 키를 붙여 넣어줍니다. 우리가 소유한 사이트에 이미지를 달라고 요청을 보내는 거니까요. 펄스 리스폰스는 yes로 해주시고요. 다음 모듈은 set variable. variable name은 아까 빈값으로 해둔 set variable과 똑같이 이미지, 사실상 이번 모듈은 빈값의 set variable을 실제 값으로 업데이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variable value는 다음과 같이 넣습니다. 매핑 값은 바로한 모듈의 데이터에 소스 URL. 이 소스 URL이 안 보이시면 어떻게든 여기까지는 런을 한번 돌려서 나오게 만드셔야 하고요. 그리고 Alt는 키워드명, 그리고 두 번째 경로에서 get variable 모듈로 첫 번째 경로의 set variable 모듈에서 세팅해준 값을 두 번째 경로로 get 가져와 줍니다. 고로 variable name은 첫 번째 경로의 set variable 모듈과 같은 이미지, 이렇게 이터레이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미지를 만들고 서버에 저장하고 여기서 불러오는 거예요. 다음 모듈은 텍스트 어그리게이터. 이렇게 생성한 각 섹션의 이미지들과 글들을 다 함께 모아줍니다. 소스 모듈은 앞에 있는 이터레이터, 99번 이터레이터, 로우 세퍼레이터는 뉴로우, 세 줄에다 이으라는 거죠. 그리고 모아줄 텍스트 값에 get variable로 가져온 각 섹션의 이미지를 매핑해주고 각 섹션의 HTML 변환값을 매핑해주고 여기까지 했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인트로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클로드 모듈에 create a prompt, 모델은 소넷 3.7, 시스템 프롬프트는 제공된 본문을 바탕으로 도입부와 주요 시사점을 작성하세요. 목표,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도입부 2문장, 주요 시사점을 작성하세요. 구조 규칙, 정확히 2문장, 제목 없이 바로 시작. 첫 문장에 키워드 포함, 주요 시사점, 제목 추가 후 분리 포인트 최대 5개.
문체 원칙, 그리고 키워드를 매핑해 주시고 텍스트 어그리게이터에서 다 합쳐준 본문을 매핑해 줍니다.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설명보다는 본문 기반 내용, 본문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지멋대로 쓰면 안 되겠죠. 주제를 명확히 다루기. 다음 모듈은 역시 이 인트로를 HTML로 변환해 줍니다. 오픈AI 모듈에 Create a Completion, 모델은 4bin이, 템퍼처는 0.5. 앞서 본문을 HTML로 변환할 때 썼던 프롬프트와 거의 비슷한데 변환 규칙에 도입부 두 문장은 p태그, 그리고 시사점 제목을 h3 태그로 하라고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텍스트를 바로 앞 모듈에서 생성한 인트로로 매핑해줘야겠죠. 다음은 썸네일 이미지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위한 클로드 모듈의 Create a Prompt, 모델은 소넷 3.5. 본문의 이미지 프롬프트 모듈과 지침은 거의 똑같죠. 단 아웃라인 작성 모듈에서 나온 아웃라인을 매핑해 줍니다.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게 하는 거죠. 텍스트 어그리게이터에서 다 합친 본문을 매핑해줘도 되겠지만 이러면 쓸데없이 인풋이 길어지고 거기엔 HTML, 이미지 이런 게 다 섞여 있으니까 아웃라인만 줘도 내용에 맞는 썸네일 이미지를 뽑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모듈은 역시 HTTP 모듈에 Make a Request, 이 위에 있는 것을 클론해 오시면 되고 프롬프트의 값을 바로 앞에서 생성한 썸네일 이미지 프롬프트로 매핑해 주시고 또 약간 변경점이 있다면 에스펙트 레티오를 1:1로 했다는 거. 본문에 들어갈 이미지는 16:9로 했었는데 썸네일은 1:1이 낫다고 봤고요. 또 아웃풋 퀄리티를 100으로 올려줬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고 역시 그 다음은 슬립 모듈로 5초를 기다려주시고 HTTP 모듈에 겟 파일로 생성된 이미지 데이터에 아웃풋을 매핑해서 가져옵니다. 그 다음은 워드프레스 모듈에 Create a video item, 역시 위에서 했던 것을 클론해 와서 데이터 값만
앞에서 get을 한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음 모듈은 글 전체의 제목, 즉 H1을 작성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저는 이걸 구글 제미나이로 했고요. 모델은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썼습니다. 플래시가 싸더라고요. 목표: 주어진 키워드와 내용을 기반으로 SEO 최적화된 H1 제목을 작성하세요. 제목 길이는 25자에서 30자 이내. 클릭을 유도하는 매력적인 제목. 추가 설명 없이 제목만 출력. 그리고 이번엔 모든 내용을 다 줬습니다. 제미나이 2.0 플래시가 인풋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가격도 싸고, 일단 가격이 싸기 때문에 다 넣어줬고요. 뭘 줬는지 살펴보자면 키워드, 구글 시트에 처음 입력한 것을 매핑해주고, 내용은 인트로에 리졸트, 그 다음은 뉴라인. 이건 같은 줄로 이어서 쓰지 말고 줄을 바꾸라는 의미고, 그 다음은 본문을 다 합쳐준 텍스트 어그리게이터의 텍스트, 그 다음은 또 뉴라인, 그 다음은 출처 HTML 추출. 즉, 이 제목을 작성하기 위한 제미니에게는 사실상 최종 결과물을 다 모아서 줬습니다. 주의사항은 정보 전달력이 부족한 일반적 제목 금지. 이 정도. 다음은 드디어 워드프레스에 최종 결과물을 올릴 차례입니다. 업데이트 어 포스트. 타입은 글. 포스트 아이디는 초반에 임시 게시해줬던 글의 아이디를 매핑해줍니다. 임시 게시를 한 뒤 모든 작업을 마치고 이번 모듈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타이틀은 바로 한 모듈에서 작성한 H1의 제목. 콘텐츠는 최종 결과물을 매핑하면 되겠죠. 바로 한 모듈에 사실상 최종 결과물을 매핑해뒀던 게 있으니까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주시고, 스테이터스는 저는 드래프트로 해놨는데 마지막 인간의 수정과 검토를 거친 후 올리시려면 드래프트로 하시면 되고, 나는 검토도 하기 싫고 그냥 AI에게 모든 걸 맡기고 싶다 하시면 바로 퍼블리시로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맨 아래 Featured Media ID는 썸네일 이미지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앞에서 썸네일 이미지를 워드프레스 서버에 올려놨었죠. 그 모듈의 미디어 아이템 아이디를
매핑해줍니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모듈은 구글 시트에 업데이터 wow 넘버, 즉 행의 넘버는 맨 처음에 우리가 키워드를 가져온 행의 넘버를 매핑해 주시고, 포스트 아이디는 최종 게시한 글의 포스트 아이디, 제목은 저는 자꾸 제미나이의 결과값에 이 엔터가 붙어가지고 깔끔하게 하려고 엠프티 스트링으로 리플레이스를 해놨는데, 사실 이거 할 필요 없이 위줄트만 올리면 되죠. 이 구글 시트는 워드프레스의 결과랑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결과 저장용일 뿐이니까. 그리고 URL은 링크를 랩핑해줍니다. 자,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 한번 돌려서 결과물을 볼까요? 키워드는 가장 빨리 부자되는 법으로 하겠습니다. 작업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글이 하나가 생성이 되었네요. 여기 보기. 썸네일이 들어갔고, 가장 빨리 부자되는 법, 현실은 인트로가 들어갔고, 목차는 플러그인이고, 인트로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갔고, H2 중요 부분에 볼드 처리가 되었고, H2, H3 이미지가 들어갔고, 아마 이 내부 링크는 내 블로그에 있는 글들 중 가장 연관성 있는 글이 연결이 됐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인생 역전 보자. 아, 똑같은 단어를 가진 글이 있었네요.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단어가 있으면 좋죠. 이미지가 들어갔고, H2, H3 이 정도면 AI가 쓴 글치고 굉장히 퀄리티 있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출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 블로그의 주제 때문에 가장 빨리 부자되는 법, 이런 좀 터무니없는 키워드로 글을 썼는데, AI가 글을 쓰기 쉬운 주제들 있잖아요.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글이거나 아니면 특정 분야, 전문성을 나타내는 분야, 그런 글을 쓸 때 이 시나리오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애드센스보다는 애완견 사료 같은 걸 판매한다고 해보면 강아지 사료를 키워드로 이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를 보면 포스트 아이디가 들어갔고, 제목이 들어갔고, URL이 들어갔고. 자,
모든 설정이 완료되고 실제로 이 자동화 시스템이 마법처럼 작동하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여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시스템을 통해 자유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AI가 글을 써주는 것을 넘어 당신의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아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제대로 구축해두면 이 시스템은 당신을 위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할 겁니다. 세상은 이미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소수만이 새로운 시대의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상에 숨겨진 잠재력을 간과하고 지나치겠지만 당신은 다르죠. 이 영상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당신의 가능성에 대한 응답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저희 언웨이 퍼스널리티와 함께 더 깊은 시면으로의 탐험을 시작하세요.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는 눈을 뜨고 싶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언웨이 퍼스널리티 웹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오늘 얻은 이 깨달음을 시작으로 더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익숙한 과거에 머무르며 다가올 미래의 엄청난 기회들을 그저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